안녕하세요. 건양대 의학과 1학년 신민섭입니다. 부족하지만 자취생으로서 혼자 밥을 차려 먹기 위한 소소한 팁들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거의 요리를 안 해본 백지 상태의 20살입니다. 맛있고 간단한 좋은 레시피는 유튜브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레시피를 올리기보다는 레시피를 따라하기 전에 이건 알아둬야 막막하지 않겠다 싶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은 4개를 찍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OT 영상,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이고요. 두 번째로는 칼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론 양념이나 기본적인 부재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으로는 밥할 때 시간을 단축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자취생으로서 밥해 먹는 건 요리의 핵심은 편하게, 저렴하게, 빠르게, 안전하게 한 끼 차려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식단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은 풀과 고기를 골고루 먹고 영양제 챙겨 먹는 게 가장 심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풀에는 쌀, 야채, 과일이 있죠. 가장 챙겨 먹기 귀찮지만 꼭 먹어야 되는데 엄마처럼 예쁘게 돌려깎기는 어려운 게 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사과 쉽게 자르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씻어왔고요. 한번 잘라줍니다. 네, 한번 잘라줬고요. 또 잘라줍니다. 대충대충 잘라서 이렇게 8등분을 만드는 거죠. 사과가 제 냉장고에 3주 정도 있으면 물러졌네요. 잘 안 상하기는 하는데 빨리빨리 먹어줘야 됩니다. 8등분을 냈습니다. 냈고요. 이제 사과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심이 있잖아요. 이 조각은 심이 안 보이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식별하기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가운데를 일직선으로 심 부위를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조금씩 튀어나온 부분만 마무리해주면 돼요. 대충 이쯤에 씨앗이 있겠다 싶은 부분이 눈에 안 보여도 쓱쓱 잘라주면 됩니다. 잘라준 다음에 가운데 씨앗이 남았는가, 먹기 힘든 부분이 남았는가 확인만 해줍니다. 없으면 이걸로 끝이고요. 이런 식으로 먹기 힘들어 보이는 부분이 남았을 경우엔 가운데를 쓱쓱 잘라주면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사과의 가운데 양쪽 끝부분에 꼭지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방금은 잘 잘라서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붙어있다. 이런 식으로 붙어있을 땐 이렇게 슬쩍 잘라주면 됩니다. 이상 사과 편하게 자르는 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양대 의학과 1학년 신민섭입니다. 칼 사용법에 대한 영상인데요. 먼저 칼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자취방에 칼은 딱 2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보편적인 식칼이랑 감자칼이 있는데요. 과도는 있으면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있어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식칼을 잡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칼이 고기를 썰 수 있으면
나도 쓸 수 있다 입니다. 칼날의 방향, 그리고 내가 주는 힘의 방향이 안 좋은 곳을 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마 위에서는 나를 향하면 안 되고, 칼을 들고 주방에서 이동할 때 칼날은 내 몸을 향하게 하고 반대쪽 손으로 막아야 됩니다. 이제 칼질을 해볼 건데, 생각보다 도마 위에서 미끄러지기가 쉽기 때문에 고기 써는 도마랑 기름기 없는 친구들 쓰는 도마를 구분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끄러지기가 쉽기 때문에 칼에 큰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재료를 자르는 거는 내 근력이 아니라 칼의 무게입니다. 작두가 아니라 식칼이기 때문에 슬라이딩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슬라이딩 하면서 힘 빼고 자르시면 돼요. 내리는 게 아니라 미는 거고요. 칼의 양쪽 옆면을 넓게 잡아서 고정해야 안정감이 있어요. 세 손가락으로 칼자루를 잡고 두 손가락은 칼날을 잡는데 씁니다. 만약에 재료가 딱딱해서 잘 안 썰린다, 검지를 이렇게 살짝 올려주면 돼요. 검지를 안 올렸을 땐 칼이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검지를 하나 올려주게 되면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힘이 덜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도 내 힘으로는 안 잘린다, 그럴 땐 반대쪽 손으로 누르면 되는데, 내 검지는 내려야 됩니다. 왜냐면 칼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칼질을 할 때 칼 잡은 손이 아니라 재료를 잡는 반대쪽 손은 항상 가장 큰 피해자죠. 손 모양이 중요해요. 이렇게 쫙 펴고 그냥 긁습니다. 그냥 도마를 이렇게 긁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을 듭니다. 손목을 들었으면 엄지랑 검지가 붙게 합니다. 그 다음 손목을 다시 내립니다. 이게 기본적인 손 모양이고요. 이 상태에서 칼질을 할 건데, 칼의 이쪽 면은 검지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랑 닿아서 흐르면 됩니다. 이렇게 타고 흐르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중지손가락이 펴진다, 그러면 의사표현 수단이 하나 사라진다. 여기서 너무 많이 긁었다, 그러면 이렇게 칼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딱 이 정도 손 모양으로 적당하게 잡아야 됩니다. 칼이 높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손가락보다 칼이 높게 올라가면 다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딱 붙어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제 칼을 잡았고, 재료를 잡을 때는 그냥 손을 올려주면 돼요. 대파가 작기 때문에 손가락이 떨어지죠. 떨어지게 놔두면 됩니다. 재료를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올려주는 겁니다. 이때 도마 위에서 도마가 좁기 때문에 공간 활용을 하려면 칼날이 사선이 되면 안 돼요. 이 상태로 잡았는데 이렇게 자르다 보면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도마를. 그래서 이 상태에서 몸을 돌립니다. 몸을 돌려서 칼날이랑 일직선이 되게 이렇게 자세를 잡아야 돼요. 자르다 보면 한번 잘랐으면 그대로 있으면 똑같은 자리에 계속 칼질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꿈틀거리면 잘립니다. 그래서 왼손은 이 상태 그대로 그냥 뒤로 갑니다. 뒤로 가면서 슬라이딩 합니다. 칼질을 할 때는 빠르게 내려가고 천천히 올라옵니다. 왜냐, 빠르게 내려가야 더 쉽게 잘리고요. 올라올 때는 천천히 해야, 너무 급하게 올라오다가 너무 많이 올라오면 칼이 내 손 위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내려갈 때는 빠르게, 올라올 때는 천천히 올려야 됩니다. 너무 빨리 올리려고 하다 보면 이게 숙달되면 안 보고도 빠르게 자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예, 이상 안전한 칼의 사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맛있어지는 친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양념이나 부재료들인데요.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없는 식재료들은 말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기름인데요. 식용유죠. 기름은 기름기가 없는 재료에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삼겹살을 구울 때는 기름을 쓸 필요가 없겠죠? 참기름입니다. 마지막에 한 바퀴 돌려주면 고소해지는 역할인데 코리안 트러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굴소스인데요. 굴소스의 경우에는 간장이랑 비슷한데 대체할 수 있는 친구? 맛있는 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볶음밥이나 찌개 같은 거를 끓일 때 간장 3숟가락을 넣기보다는 간장 2숟가락에 굴소스 1숟가락으로 하면 감칠맛 나서 더 맛있어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춧가루인데요. 고춧가루 자주 쓰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따로 볶을 때가 가끔 있어요. 레시피에 따라서 따로 볶을 때 얘가 잘 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센 불로 볶으면 진짜 금방 타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불맛 아니냐 이거 싶을 땐 살짝 적절하게 태워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올리고당인데요. 레시피를 보다 보면 설탕 몇 스푼 혹은 올리고당 얼마를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설탕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대신 올리고당은 넣고 볶았을 때 재료들의 윤기가 흐른다, 좀 이뻐진다고 할 수 있어요. 양파는 여기 없는데요. 양파는 사실 내 밥에 양을 늘려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역할로는 자연스러운 단맛이 난다. 다룰 때 이제 찬물에 몇 분만 넣어놓으면 10분 정도만 넣어두면 매운맛이 빠지고요. 가열했을 때 양파가 투명해지면 물렁물렁해진 겁니다. 그럼 다 익은 건데 대신 아삭함이 좀 부족하죠. 그 다음으로 마늘은 아무데나 다 넣으면 맛있죠. 한국인 인증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치즈처럼 아무데나 다 넣으면 맛있기 때문에 약간 코리안 치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파는 뭔가 볶을 때 파를 먼저 식용유에 볶으면 파기름이라고 하거든요. 파기름을 쓰면 더 맛있어요. 혹은 라면이나 김치찌개, 무슨 찌개에다가 넣으면 시원해지는 역할을 해주죠. 쪽파는 대파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조금 프레쉬한 맛이 나기도 하고 식감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보기에 예뻐서 맛있어 보여요. 코리안 파슬리, 그러니까 프레쉬한 대신에 고소한 코리안 파슬리는 참깨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슬리는 주로 파스타나 스테이크 구웠을 때 넣죠. 계란찜에 넣어도 이뻐 보이고요. 백인 쪽파라고 하겠습니다. 쌈장이 진짜 양날의 검입니다. 어디 넣든지 간에 살짝 넣으면 보통 맛있거든요. 그렇다고 상식적이지 않은 까르보나라 같은 거에 시도하는 거는 굳이 좋은 경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감자는 양파처럼 양이 많아지는 역할인데 특히 감자 전분의 경우에 넣으면 국물이 진해져요. 농도가 높아지는 건데
찌개를 끓였더니 한강이라고 계속 졸일 이유가 없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친구는 제가 꺼내놓지를 않아요. 예, 마법의 가루입니다. 약간 실리와 자존심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 약간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포장을 까지도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양념이나 자주 쓰는 식재료들 특징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요리할 때 빠르게 편하게 차려 먹는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밥의 가장 큰 적은 설거지거든요. 그래서 밥하는 중간중간에 남는 시간이 생길 때가 많죠. 어차피 주방 온 김에 인스타는 누워서 보면 되고 설거지를 밥하는 동시에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설거지가 가장 힘들 때는 고기를 구워 먹었을 때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기름기는 키친타올로 먼저 닦아줘야 설거지할 때 수세미에 기름보다 세제 농도가 더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세미를 계속 빨아야 되죠. 설거지가 더 늘어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기 구울 때 가스레인지에 기름이 다 튀죠. 집에서 냄새나고 장판 미끌거리고 일이 너무 많이 느는데, 그럴 때 필요한 거는 이런 기름망입니다. 이 친구를 올려놓고 구워주면은 냄새나 장판의 미끌거림이나 가스레인지를 닦을 필요가 훨씬 줄어듭니다. 기름망처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아이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야채나 마늘을 이제 미리 손질해서 얼려두는 것도 좋지만, 이런 다진 마늘 큐브 냉동실에다가 얼려놓고 쓰는 건데요. 이런 거나 미리 손질된 볶음밥용 채소, 이런 걸 사기 시작하면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간편해요. 그리고 쌀이랑 햇반이 인터넷으로 사면은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적거든요. 쌀이 요즘 100g당 300원인데 햇반은 700원입니다. 큰 차이가 아닐 수 있죠. 밥솥을 없애고 미니멀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고 쌀벌레 고민 안 하고 지은 지 3일 된 밥을 먹지 않는 방법은 햇반 대량 구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